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지갑 사정을 지키기 위해 경제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요즘 뉴스만 틀면 나오는 소리, 바로 환율이죠. 환율이 1,400원을 넘었다. 이제 1,500원 시대가 온다는 말이 들릴 때마다 사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랑 달러랑 무슨 상관이지? 내가 미국 갈 것도 아닌데. 하지만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달러 환율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마신 커피 한 잔, 점심에 먹은 김치찌개, 그리고 퇴근길 마트에서 집어든 우유 한 팩의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보이지 않는 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고환율이 우리의 소비 생활을 어떻게 뿌리째 흔들고 있는지, 특히 마트에서 가장 먼저 자취를 감추거나 가격이 폭등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내 돈을 지킬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우리가 매일 발걸음을 옮기는 마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마트에서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르는 곳은 바로 수입 식자재 코너입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사료용까지 합치면 2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것이 배를 타고 건너온다는 뜻이죠. 특히 밀가루를 생각해 보세요. 라면, 빵, 과자, 파스타, 심지어 우리가 좋아하는 치킨의 튀김옷까지 밀가루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식용밀의 99%를 수입합니다. 환율이 1,100원일 때 1달러를 주고 사오던 밀가루가 환율이 1,500원이 되면 앉은 자리에서 가격이 36%가 뛰는 셈입니다. 이건 단순히 밀가루 가격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밀크플레이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젖소들이 먹는 사료 역시 대부분 수입 곡물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사료값이 오르고 사료값이 오르면 우유 가격이 오릅니다. 우유 가격이 오르면 빵과 아이스크림, 커피 가격이 연쇄적으로 폭등하는 도미노 현상이 벌어집니다. 마트 진열대에서 평소 2,000원대에 사던 우유가 어느덧 3,000원을 훌쩍 넘어가 있는 배경에는 이런 복잡한 환율의 계산법이 숨어 있습니다. 수입산 냉동 육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환율 시대에는 수입업자들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물량 자체를 조절합니다. 가성비의 상징이었던 미국산, 호주산 소고기가 한우 가격을 턱 밑까지 추격하다가 어느 순간 진열대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내산 비행기 부위들이 채우게 되는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곳은 신선과일 코너입니다. 여러분, 요즘 마트 가시면 오렌지나 파인애플, 바나나 가격 보셨나요? 예전에는 가장 만만하게 집어들던 게 바나나였는데 이제는 바나나 한 송이 사는 것도 망설여집니다. 열대 과일은 100%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수입업자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불안정하면 물건을 들여오는 것 자체가 도박입니다. 오늘 1,400원에 들여왔는데 내일 환율이 1,500원이 되면 팔아도 손해를 보는 구조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트들은 신선도가 중요한 수입 과일 품목을 대폭 축소하기 시작합니다. 망고나 아보카도 같은 특수 과일들은 귀하신 몸이 되어 백화점에서나 볼 수 있게 되고 일반 마트에서는 아예 자취를 감추거나 냉동 제품으로 대체되는 현상이 가속화됩니다. 이제 술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혼술이나 홈술 즐기시는 분들에게 고환율은 정말 가혹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위스키와 와인이 문제입니다. 위스키는 생산국이 대부분 영국, 미국, 일본 등 해외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원가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주세 체계상 수입 가격에 관세와 주세를 붙이기 때문에 환율로 인해 수입가가 10,000원 오르면 최종 소비자 가격은 세금이 붙어 20,000원, 30,000원 이상 뛰어버립니다. 10만 원대 중반에 사던 입문용 위스키가 순식간에 20만 원을 돌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와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칠레나 유럽에서 대량으로 들어오던 가성비 와인들이 환율 파도를 맞으면 더 이상 가성비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게 됩니다. 마트 와인 코너의 행사 매대가 예전보다 썰렁해지고 할인율이 낮아진 것을 이미 체감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장소를 옮겨서 이번에는 온라인 세상, 즉 해외 직구 시장을 보겠습니다. 직구는 지난 10년 동안 합리적인 소비의 상징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사면 호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미국이나 유럽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게 훨씬 저렴했죠. 하지만 환율 1,500원 시대에는 이 공식이 완전히 깨집니다. 첫 번째로 사라지는 현상은 가전 직구입니다. 텔레비전, 다이슨 청소기, 아이패드 같은 고가의 전자기기들은 이제 직구 메리트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배송비와 관세를 포함하고 나면 오히려 국내 정식 수입품을 사서 AS를 받는 게 더 이득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직구족들이 가장 먼저 장바구니에서 빼는 품목은 의외로 영양제입니다. 아이허브 같은 사이트에서 대량으로 주문하던 비타민이나 유산균들이 환율 때문에 가격이 야금야금 오르다 보니 이제는 국내 제약사 제품이나 대형마트에 PB 상품 영양제로 갈아타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의류 브랜드의 직구 열풍도 급격히 식고 있습니다. 달러 결제 문자를 받고 깜짝 놀라 결제를 취소했다는 후기가 커뮤니티에 줄을 잇고 있죠. 이제는 배송 대행지들이 문을 닫고 직구 대행업체들이 하나둘씩 폐업하는 소식이 들려올 정도로 직구 시장은 얼어붙고 있습니다. 여가 생활은 또 어떤가요? 여행은 이제 큰맘 먹고 가는 수준을 넘어 고난의 행군이 되었습니다. 항공권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인 유류 할증료는 달러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기름값도 오르는데 환율까지 오르니 항공권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구칩니다. 게다가 현지 체류 비용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미국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같은 대도시에서 평범한 식당에서 한 끼 식사를 하고 팁까지 지불하면 1인당 4만 원에서 5만 원이 우습게 나갑니다. 예전에는 1달러를 1,100원으로 계산해서 팁을 줬다면 이제는 1,500원으로 계산해야 하니 팁 문화가 있는 국가로의 여행은 그야말로 지갑을 탈탈 털리는 경험이 됩니다. 이 때문에 여행 트렌드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장거리 노선인 미국이나 유럽 대신 상대적으로 환율 영향이 적거나 자국 통화 가치가 낮은 일본이나 동남아로 여행객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남아조차도 호텔 결제는 달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예전만큼 저렴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해외여행 자체를 포기하고 국내 프리미엄 호캉스로 눈을 돌리거나 아예 여행 대신 캠핑이나 등산 같은 로컬 취미로 소비의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달 결제하는 디지털 구독 서비스도 예외는 아닙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어도비, 각종 게임 구독 서비스들 대부분이 미국 기업입니다. 이들은 전 세계적인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 수익성을 보존하기 위해 구독료를 인상합니다. 한국 시장에서 원화 가격을 올리는 명분은 늘 인플레이션이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환율로 인한 손실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측면이 큽니다. 나도 모르게 매달 빠져나가는 9,500원, 14,900원이 어느덧 19,000원이 되어 있다면 그 주범 중 하나가 바로 환율인 것입니다. 고환율 시대에는 마트카트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속 구독 리스트에서도 가장 먼저 불필요한 구독들이 삭제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경제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이제는 소비의 다이어트가 아니라 소비의 리모델링이 필요한 때입니다. 첫째, 식단의 로컬화입니다. 수입 곡물과 수입 고기에 의존하던 식습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형 마트보다는 지역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로컬 푸드 매장을 이용해 보세요. 유통 단계가 짧고 환율 영향을 덜 받는 국내산 제철 식재료들이 오히려 더 경제적인 선택이 됩니다. 둘째, 중고 거래의 활용입니다. 새 제품을 수입해 오려면 환율 때문에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지만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중고 물품들은 환율 영향에서 자유롭습니다. 가전제품이나 의류는 당분간 중고 시장을 이용해 지출을 방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 환테크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환율이 오를 때는 달러를 사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환율 변동성을 이용해 적립식으로 달러를 모으거나 달러 기반의 자산에 투자하여 내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환율은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소비 구조를 강제로 재편하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마트 진열대에서 사라지는 저렴한 수입품들을 보며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바뀐 규칙에 적응해야 합니다. 지금은 화려하고 풍족한 소비보다는 내실 있고 단단한 소비를 지향해야 할 시기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1,500원 환율 시대가 온다고 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경제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한 발 앞서 준비한다면 이 위기 또한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를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고환율 때문에 가장 먼저 포기한 지출이 무엇인가요? 혹은 나만의 알뜰한 소비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돈이 되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